안녕하세요. FCM을 이용해서 푸시 알림 구현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한준입니다. 여러분이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고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글을 작성을 했는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좋아요랑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알림이 오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다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 영원히 모르겠죠. 최악의 경우 이 1 더하기 1이 무엇인지 물어본 사람은 평생 저게 뭔지 모르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위 UX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푸시 알림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도와 함께 푸시 알림의 플로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입니다. 여기에 푸시 알림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 FCM이 들어오게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유저로부터 알림 동의를 받으면 클라이언트는 FCM에 토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토큰은 그 유저와 그 유저의 디바이스를 식별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의 아이폰 16이라는 정보를 이 토큰이 담고 있게 됩니다. 토큰을 발급을 받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이 토큰을 우리의 서버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서버는 이를 유저 정보와 조인을 하여 저장을 해두고 여기에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토큰과 함께 서버에서 작성한 메시지를 FCM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FCM은 토큰을 읽고 철수의 아이폰 16이구나를 확인한 후 그것을 철수의 아이폰 16에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FCM을 이용해서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참고로 코드 단위의 설명에서 세세한 분석은 프로젝트가 따르는 디자인 패턴이나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나이브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구글에다가 파이어베이스 설정하는 법부터 알아볼 건데요. 구글에다가 파이어베이스를 치게 되면은 이런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콘솔로 이동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구글 애널리틱스는 나중에 어차피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빼고 시작하시는 게 덜 번잡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환영 인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저기 빨간 박스로 표시해둔 앱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iOS, 안드로이드, 웹, 유니티, 플러터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구현한 앱의 플랫폼을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앱 아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설정을 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읽고 그대로 하시면은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정을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내 앱에 어떤 게 있다라고 뜨고 이 앱의 설정으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면은 클라우드 메시징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애플의 경우는 APNS 키라는 거를 인증키를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애플만의 특별한 게이트웨이라는 건데 FCM이 APN을 써서 애플 기기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아무래도 구글 거다 보니까 FCM이 이런 키 없이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애플이나 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가 필요하게 돼서 설정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설정인데요. 백엔드는 같은 설정창에서 서비스 계정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SDK 키라는 것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를 발급을 받아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딱 한 번만 발급 가능하고 중요 정보들이 담겨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깃허브과 같은 곳에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베이스 64 인코딩을 통해서 환경 변수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기준으로 이런 의존성을 추가해주면 이제 내 프로젝트 백엔드 서버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코드 단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FCM 토큰을 서버에서 관리하기 위해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FCM에서도 아까 유저 정보랑 디바이스 정보를 가지고 식별한다고 했잖아요. 서버에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유저 아이디와 디바이스 아이디 그리고 토큰을 저장하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옆에는 엔티티고요. 그리고 프론트가 쓸 토큰 등록 API를 컨트롤러 단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서비스와 리포지토리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CRUD라서 GPT한테 물어보면은 잘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FCM과 소통하는 데 쓰는 서비스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토큰과 메시지 타이틀, 그 다음 메시지 바디를 포함하고 있는 형식으로 FCM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를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치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된 것처럼 요청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대충 뭐 FCM 메시지 클라이언트로 지어줬고요. 해당 서비스에 이런 메시지를 빌드하는 메서드와 토큰에다가 그 메시지를 부착을 하는 메서드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단일 책임 원칙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한 메서드는 하나의 역할만 수행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전송하는 메서드도 따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이벤트에 이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나온 예시는 댓글 등록 서비스에 댓글을 등록한 다음 메시지를 보내는 로직을 여기 이렇게 아래에 추가한 모습입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구현이 끝입니다. 사실 이것만 하면은 되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고려할 점들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플로우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현 시 고려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만들게 되시면은 개발하는데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래된 토큰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되어서 만료된 토큰이 DB에 남아있게 되면은 그것 자체로 굉장한 리소스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처리를 해주는, 갱신을 하는 처리를 해주는 걸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한 사람이 여러 기기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 랩탑 같은 거를 동시에 쓰는 유저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테이블 만들 때 디바이스 아이디까지 추가를 했던 것이고요. 알림 설정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기기에 알림이 가지 않도록 토큰의 활성화 여부를 체크해 주는 것까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한 기기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유저 A가 받아야 하는 메시지를 유저 B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아웃한 유저의 토큰은 뭐 즉시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로 B한테 재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처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예시는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었지만 보시면 지금 댓글 등록 서비스 안에 메시지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드코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메시지를 변경할 일이 있을 때 뭐 댓글 서비스에도 넣어놨고 좋아요 서비스에도 넣어놨고 팔로우 서비스에도 넣어놨으면은 그 서비스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조금씩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메시지 템플릿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넘 타입의 매개 변수만 지정을 딱 해주면은 그 템플릿에서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듈화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메시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이 템플릿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계속 알림이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림 테러가 올 수가 있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림을 배치 단위로 한 번에 보내주거나 막 몇 개의 알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안에는 더 이상 그 알림이 가지 않도록 쿨다운을 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발송은 비동기 이 asynchronous annotation을 넣어가지고 유저가 좋아요를 누르는데 메시지 발송까지 다 기다리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비동기를 처리를 해서 메시지 발송 로직은 따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발표가 짧게 끝났네요. 이렇게 짧을 줄 몰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